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비접촉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와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 비접촉 사고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 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제가 교육을 진행해도 비접촉 사고에 대한 강의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내가 어떤 원인 제공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로 인해서 나와 물리적인 접촉 사고는 없었지만 다른 차량이 혼자 단독 사고가 났든지 다른 차량들끼리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보행자가 다쳤든지 이런 경우라면 그 사고의 책임은 원인 제공한 그 차량이 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랑 단순히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결국 나중에 뺑소니로 형사처벌받고 행정처벌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몇 가지 대표적인 비접촉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운전자들이 몰라서 그냥 갈 수 있는 실수를 범하는, 그래서 행정처벌, 형사처벌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여기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고 지금 이 오른쪽에 보면은 진출로, 이쪽이 진출로 쪽이에요. 근데 진출로로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차량이 여기가 아니네 하고 급하게 안전지대를 지나면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들 2대, 후속 차량 2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급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진로 변경했던 앞서가던 이 승용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만약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나랑 사고가 안 났으니까, 이 승용차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그냥 현장을 이탈했어요. 나랑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내가 갑자기 진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이 앞선 이 승용차 운전자가 인지했다면 그것은 뺑소니입니다. 자,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비접촉 사고 유발한 운전자 막 손짓을 막 해요. 급하게 서류 변경해서 미안해. 그리고 이게 사고 난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비상전면등을 켜면서 안전지대 쪽으로, 차로가 아닌 안전지대 쪽에서 조금 주행하다가 그리고 다시 원래 가던 방향대로 쭉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하고 있어서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실제로 이 운전자 사고를 인지하고 그냥 갔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고 볼게요. 이 사고 영상은 제가 연말에, 지난해 말에 한문저TV에 출연했을 때 같이 다뤄왔던 영상인데요.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보시면 선이 중앙선이 실선이죠. 실선구역에서는 앞지르기 할 수 없는데 게다가 구분길에 보통 이렇게 실선인 경우가 많아요. 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실선구역에서 갑자기 카캐리어가, 저렇게 큰 카캐리어가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급하게 갓길 쪽으로 빠지면서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차가 덜컹하고 흔들렸어요. 둔턱이 있었는데 그 둔턱에 차량이 조금 망가졌어요. 결국 단독 사고가 난 거죠. 자, 이렇게 단독 사고가 났는데 저 카캐리어 운전자 같은 경우 그냥 갔거든요. 내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면서 이 블랙박스 차량이 나 때문에 단독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대로 갔다면 그것은 뺑소니 혐의 인정됩니다.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이 사고 역시도 한문철TV에 출연했을 때 같이 다뤄봤던 영상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어떻게 운행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감속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차량 운전자 사실 그렇게 감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시야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바뀌었고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자,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물기가 굉장히 많이 고여있는 도로를 운행하면서도 감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 바로 옆 차로에 있었던 큰 화물차에서 물이 엄청나게 튀기면서 물웅덩이를 지나던 화물차에서 튄 물로 인해서 결국 시야가 온전히 가려졌고 그로 인해서 앞차와 추돌했습니다.
결국 이 사고의 책임, 이 사고 유발한 블랙박스 운전자와 함께 옆차에서 물을 튀게 했던, 엄청난 물을 튀게 했던 이 화물차주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의 운전자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9조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결국 물웅덩이를 지나면서 이 화물차에서 엄청난 물이 튀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서 사고가 났잖아요. 결국 이 화물차주에게도 이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물을 엄청나게 튀게 하면서 옆차가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갔다면 그것은 뺑소니 혐의가 인정됩니다. 자, 다음 사고 사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보행자 비접촉 사고입니다. 저희 대전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 전방에 무신호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엄마가 아이 둘 데리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운전자가 뒤늦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발을 삐끗 하셨어요. 이 운전자, 이 보행자가 좀 다치신 걸 인지하시고 삐끗하셨으니까 내리셔서 이제 사고 처리해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뺑소니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보행자가 삐끗 했는데 미안하긴 한데 좀 미안하긴 하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가면 이건 뺑소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즉시 정차해서 다치신 데는 없는지 물어보고 구호 조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도주 차량, 즉 뺑소니,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교통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형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게 바로 뺑소니인데요. 한번 형사처벌 어떤지 볼까요? 뺑소니는 단순 도주와 유기후 도주로 나뉘는데 유기후 도주는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어딘가 유기한 행위가 더해진 도주를 말합니다. 먼저 단순 도주를 보면 치상과 치사로 나뉘는데 치상은 상해사고, 치사는 사망사고. 그러니까 뺑소니 치상사고는 형사처벌이 벌금이 최소 500부터예요. 500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뺑소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벌금형이 없죠.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6.25 도주부터는 치상도 벌금형 없습니다. 치상도 3년 이상의 징역부터 그리고 치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으로는 일반 뺑소니 같은 경우는 면허 취소 기간이 4년 그리고 음주 뺑소니는 5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있습니다. 뺑소니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가해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이고 사고 미조치는 설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면 사고 미조치로 역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가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 운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결과가 사고의 결과가 중한 그런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것은 사고 미조치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법에 명시된 대로 사고 처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즉시 정차, 두 번째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결국 뺑소니나 사고 미조치에 의해서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사고 처리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잘 처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